국민의당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그 검찰의 여당 대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요약하자면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기류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흘러가다가 네. 주말에 이제 갑자기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 뭐냐. 네. 그것을 이제 저희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줬고, 이제 검찰이 현 정권에 대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네. 권력 해바라기성 수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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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이전 추미애 대표의 발언 이전까지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단독 범행으로 결정하려고 했다는 또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아야 그게 그렇게 제가 좀 대충 이제 또 수사 상황을 제가 조금 이렇게 여기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이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좀 작년에 리베이트 사건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리베이트 사건이요? 작년 리베이트 사건 때는 저희가 좀 업무 처리 미숙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뭐 대단한 제가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영장을 청구하고 2번이나 청구하고 기소해가지고 결국 무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유미 씨 조작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은 없죠. 정말 잘못하고 죄송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것을 또 자꾸 또 윗선에 연결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또 영장이나 또 기소를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가 되면은 검찰이 과연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베이트 사건 무죄 판결 났는데 수사한 검찰이 사과하거나 책임졌단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당시 리베이트 사건은, 국민의당 내부 제보에서 출발을 했고, 선관위가 고발하는 사건이라서, 선관위 기준에서 고발 대상이 됐던 것이고, 출발은 국민의당 내부 제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억울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결과는 비슷해요. 결과는 이제 누구 말을 믿느냐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제 말은, 리베이트 사건이 어떤 음모나 혹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의당 내부의 문제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하자면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래서 이준서 최고위원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작년과 똑같다고 보는 것이요. 예. 출발은 저희가 국민의당이 미숙함으로 단초를 제공했죠. 작년에도 리베이트 사건도 네네. 무슨 계약서를 위조한달지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잘못했어요. 네. 그걸 가지고 검찰이 이제 침소 공대 가지고 마치 무슨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저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막대한 타격을 줬고요. 네. 이번에도 이유미 씨 단독 범행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언론에다 뭘 얘기하고 이준서 전 최고가 개입이 됐다. 무슨 박지원 대표한테 보고가 됐다. 이렇게 해서 자꾸 침소봉대해가지고 마치 국민의당 전체가 이것에 무슨 관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은 지금 사건 과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당신은 검찰 인지수사가 아니라 이제 선관위 고발건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이준서, 이게 핵심이 이준서 최고위원의 진술과 이유미 씨의 진술이 대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유미 씨는 일관되게, 지시에 의해 행동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일관되게 자신은 조작된 자료인지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대립하는 건데, 네네. 물증 같은 거는 대단히 약한 것 같고, 정황으로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서
진술을 믿어주는 것이 국민의당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그 진술에 의구심을 가지는 건 단지 검찰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독범행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론은 70%가 넘는데 물론 여론이 유죄라면 유죄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누구 진술을 더 믿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면 어차피 심증인데 국민의당은 예. 밖에서 보면 이준서 최고위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곧 검찰이 가이드라인을 따른 증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거든요. 여론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꾸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보도지 않습니까? 무슨 뭐 통화를 했네, 뭐 문자를 보냈다, 또 뭐 이것저것 다 뭐 잘라버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한테 불리한 문자 같은 걸 보도하고 하니까 국민 여론은 당연히 그렇게 뭔가 국민의당이 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윗선에서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리베이스 사건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내부에서 돈 받은 것도 없었고 억울하다 했지만은 국민들께서는 다 무슨 국민의당 당직자들이 다 돈 받아먹고 뭐 다 빼돌리고 이렇게 한 걸로 다 인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멍이 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실은 뭐 이유미 씨 조작 사건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은 그로 인해서 지금 저희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언론 같은 데서 그것을 자꾸 이제 뭐 증폭시키고 마치 뭐 위에서 뭐 알고 있었다는 그런 취지의 보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실제와 관련 없이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검찰이 이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당시 안철수 후보의 딸이 혹은 부인이 어떤 범죄에 연루된 게 명백하다고 제보자 녹취 파일을 민주당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대선 막판에 계속 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주당의 일개 당원이 혼자 한 것이지 민주당 전체가 몰랐다. 그러면 의원님은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냥? 그건 믿기 힘들거든요. 물론. 사장님 논리 비약인데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문주영 씨 특혜 의혹 사건은 상당한 저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 이슈가 그 당시에 이유미 씨가 녹취록을 가져와서 처음으로 이슈가 됐다면 제가 검증을 더 철저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문준혁 씨 그 특혜 취업 사건이 이미 이슈가 돼 있었고 이것은 하나의 추가적인 증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검증에 소홀하고 덜컥 믿은 그런 과오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가족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근거가 좀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근거가 조금 약하죠. 상대 후보라서 근거가 약하다고 상대 후보 주장이라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좀 약하고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사건은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당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 측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제 말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는데 밖에서 보면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건 합리적인 수준의 의심에 가깝다. 억울하실 수 있으나 그래서 그걸 곧장 검찰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이다라고 판단하기엔 혹시 다른 근거는 있습니까? 하필 그때 추미애 대표가 머리짜리란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게 나왔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근거가 있나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문자나 카톡이나 여러 가지 주고받은 정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이 누구 말을 믿느냐인데 굳이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결국은 검찰에 얘기하더라도 조작은 이유미 씨 단독으로 한 거로 인정한 겁니다. 다만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공모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어렴풋하게 알면서도 그런 거 하지 않았냐 이런 를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또 꼭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의문이 또 있다는 겁니다. 불구속 기소하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또 영장을 청구해갖고 그걸 이슈화해가지고 언론에도 계속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미필적 고의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근데 사실,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미필적 고의도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면 예를 들어서 5월 5일 최초 기자회견 했는데 5월 6일 날 사실상 유희민 씨가 제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는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굳이 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굳이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예. 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BBK로 기소돼서 형을 살았는데요. 네. 당시 네. 사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났지만은 그러나 뭐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정봉주 의원이 그 유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건 뭐 사법적으로 판결이 났지만 억울하게 정치로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 이번 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뭔가 파일을 조작해서 유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정봉주 전 의원도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서 기소돼가지고 징역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본인이 말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정봉주 전 의원도 정치적으로는 결국은 그 유죄 판결 받았지만 정치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또 믿고 있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죠. 검찰이 영장 청구하고 기소할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인 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입장은 잘 이해했고요. 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의원님이 설득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네. 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뭐 이미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너무 입장 발표가 늦다. 무슨 얘기든지 간에 이런 문제 지적은 참 많지 않습니까? 예. 뭐 타이밍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용 관련해서도 얘기가 참 많은데 뭐 이번 건도 좀 이제 빨리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사건이 터져서 뭐 일종의 국민의당으로서는 뭐 소나기를 뭐 피해가기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안 대표께서는 그 입장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이게 사실관계가 또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뭔가 입장 발표하실 걸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중간에 또 만약에 또 네. 이준서 전 최고는 관계가 없는 걸 전제로 발표했다가 또 검찰에서 또 이준서 전 최고는 관계가 있다고 발표하면 또 이게 꼬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 또 제가 어떤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종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입장을 표명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뭐 영장을 발부할 건지 아니면 뭐 하지 않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또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결국은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지금 원내에서 추경안이라든가 처리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좀 국민의당에서는 이것이 그 추미애 대표 사퇴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사과가 있기 전에는 안 된다는 입장을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원내 현안을 극적으로 풀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대표가 이 일로 사퇴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절대. 뭐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추미애 대표가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뭐 어찌 보면 청와대를 향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판단도 합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가 역대 여당 대표 사상 가장 그 국정에서 소외된 대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국정을 원만하게 국정을 꼬이게 할 수 있는 힘은 있어. 이렇게 청와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날리는 게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미애 대표가 일부러 그런 메시지를 던져서 국정을 꼬이게 해서 존재감을 청와대에 인식시키려고 한 것이다. 예, 그렇죠. 지금 정권 초기인데 뭐 여당 대표라고 해서 아무런 대접을 못 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해석이신데.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국정 운영에 지금 참여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소외시키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나도 있다라고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여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동반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도 뭐 곱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뭐 그럼 여당이 어떤 카드를 내놓으면 이게 가능하나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복귀할 수 있다. 뭐 추미애 대표께서 당대표 사퇴해야죠. 그렇게 여당 대표로서 뭐 야당을 깔보고 지금 알겠습니다.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태만이 오로지 이 예. 난국을 타개할 길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좀, 예. 여당 대표를 자주 만나셔가지고 여당을 좀 같이 좀 사퇴를 종용할까요? 동반자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듣고요.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문명호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검찰이 여당 대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요약하자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기류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흘러가다가 네. 주말에 이제 갑자기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 뭐냐. 네. 그것을 이제 저희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줬고 이제 검찰이 현 정권에 대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네. 권력 해바라기성 수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발언 이전까지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단독 범행으로 결정하려고 했다는 또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아야 그게 그렇게 제가 좀 대충 이제 또 수사 상황을 제가 조금 이렇게 여기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이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좀 작년에 리베이트 사건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리베이트 사건요? 작년 리베이트 사건 때는 저희가 좀 업무 처리 미숙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뭐 대단한 제가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영장을 청구하고 두 번이나 청구하고 기소해가지고 결국 무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유미 씨 조작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은 없죠. 정말 잘못하고 죄송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것을 또 자꾸 또 윗선에 연결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또 영장이나 또 기소를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가 되면은 검찰이 과연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베이트 사건 무죄 판결 났는데 수사한 검찰이 사과하거나 책임졌단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당시 리베이트 사건은, 국민의당 내부 제보에서는 없는데, 물론 여론이 유죄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누구 진술을 더 믿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면 어차피 심증인데, 국민의당은 예. 밖에서 보면 이준서 최고위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곧 검찰이 가이드라인을 따른 증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거든요. 여론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꾸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통화를 했네, 문자를 보냈다, 또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한테 불리한 문자 같은 걸 보도하고 하니까 국민 여론은 당연히 그렇게 뭔가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윗선에서 악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리베이트 사건 때 똑같았어요. 우리가 내부에서 돈 받은 것도 없었고 억울하다 했지만은 국민들께서는 다 무슨 국민의당 당직자들이 다 돈 받아먹고 다 빼돌리고 이렇게 한 걸로 다 인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멍이 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실은 이유미 씨 조작 사건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은 그로 인해서 지금
저희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언론 같은 데서 그것을 자꾸 이제 뭐 증폭시키고 마치 뭐 위에서 뭐 알고 있었다는 그런 취지의 보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실제와 관련 없이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검찰이 이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당시 안철수 후보의 딸이 혹은 부인이 어떤 범죄에 연루된 게 명백하다고 제보자 녹취 파일을 민주당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대선 막판에 계속 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주당의 일개 당원이 혼자 한 것이지 민주당 전체가 몰랐다. 그러면 의원님은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냥? 그건 믿기 힘들거든요. 물론 사장님도 논리 비약인데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문준용 씨 특혜 의혹 사건은 상당한 저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 이슈가 그 당시에 이유미 씨가 녹취록을 가져와서 처음으로 이슈가 됐다면 제가 검증을 더 철저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문준용 씨 그 특혜 취업 사건이 이미 이슈가 돼 있었고 이것은 하나의 추가적인 증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검증에 소홀하고 덜컥 믿은 그런 과오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가족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근거가 좀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봐서 근거가 조금 약하죠. 상대 후보라서 근거가 약하다고 상대 후보 주장이라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좀 약하고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사건은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당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 측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제 말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는데 밖에서 보면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건 합리적인 수준의 의심에 가깝다. 억울하실 수 있으나 그래서 그걸 곧장 검찰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이다라고 판단하기엔 혹시 다른 근거는 있습니까? 하필 그때 추미애 대표가 머리짜리란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게 나왔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근거가 있나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문자나 카톡이나 여러 가지 주고받은 정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이 누구 말을 믿느냐인데 굳이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결국은 검찰에 얘기하더라도 조작은 이유미 씨 단독으로 한 거로 인정한 겁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공모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어렴풋하게 알면서도 그런 거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죄를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또 꼭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의문이 또 있다는 겁니다. 불구속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또 영장을 청구해갖고 그걸 이슈화해가지고 언론에도 계속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미필적 고의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근데 사실,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미필적 고의도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면 예를 들어서 5월 5일 최초 기자회견 했는데 5월 6일 날 사실상 유이민 씨가 제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는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굳이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BBK로 기소돼서 형을 살았는데요. 당시 사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났지만은 그러나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봉주 의원이 유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법적으로 판결이 났지만 억울하게 정치로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 이번 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뭔가 파일을 조작해서 유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도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서 기소돼가지고 징역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본인이 말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봉주 전 의원도 정치적으로는 유죄 판결 받았지만 정치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또 믿고 있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죠. 검찰이 영장 청구하고 기소할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입장은 잘, 이해했고요.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의원님이 설득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네. 자, 또 한 가지 또 여쭤보자면, 뭐 이미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너무 입장 발표가 늦다. 무슨 얘기든지 간에. 이런 문제 지적은 참 많지 않습니까? 예. 뭐, 타이밍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용 관련해서도 얘기가 참 많은데, 뭐, 이번 건도 좀 이제 빨리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사건이 터져서 뭐, 일종의 국민의당으로서는 뭐, 소나기를 뭐, 피해가기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안 대표께서는 입장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사실관계가 또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뭔가 입장 발표하실 걸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중간에 또 만약에 또 네. 이준서 전 최고는 관계가 없는 걸 전제로 발표했다가 또 검찰에서 또 이준서 전 최고는 관계가 있다고 발표하면 또 이게 꼬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 또 제가 어떤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종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입장을 표명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뭐 영장을 발부할 건지 아니면 뭐 하지 않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또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결국은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지금 원내에서 추경안이라든가 처리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좀 국민의당에서는 이것이 그 추미애 대표 사퇴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사과가 있기 전에는 안 된다는 입장을 알고 있는데 혹시 출발을 했고 선관위가 고발하는 사건이라서 선관위 기준에서 고발 대상이 됐던 것이고 출발은 국민의당 내부 제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억울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결과는 비슷해요. 결과는 이제 누구 말을 믿느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제 말은 리베이트 사건이 어떤 음모나 혹은 뭐 정치적 고려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의당 내부의 문제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하자면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래서 이준서 최고위원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작년과 똑같다고 보는 것이요. 예. 출발은 저희가 국민의당이 미숙함으로 단초를 제공했죠. 작년에도 리베이스 사건도 무슨 계약서를 위조한다 할지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잘못했어요. 네. 그걸 가지고 검찰이 이제 침소 공대해가지고 마치 무슨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저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막대한 타격을 줬고요. 네. 이번에도 이유미 씨 단독 범행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언론에다 뭘 얘기하고 이준서 전 최고가 개입이 됐다. 무슨 박지원 대표한테 보고가 됐다. 이렇게 해서 자꾸 침소봉돼가지고 마치 국민의당 전체가 이것에 무슨 관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은 지금 사건 과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당신은 검찰 인지수사가 아니라 이제 선관위 고발건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핵심이 이준서 최고위원의 진술과 이유미 씨의 진술이 대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유미 씨는 일관되게, 지시에 의해 행동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일관되게 자신은 조작된 자료인지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대립하는 건데, 네네. 물증 같은 거는 대단히 약한 것 같고, 정황으로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서 진술을 믿어주는 것이 국민의당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그 진술에 의구심을 가지는 건, 단지 검찰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 여론조사 따르면 단독 범행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론은 70%